여의도 클래스에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6월의 끝자락이 되어서야 코스닥 시장이 화끈하게 오르는 걸 봅니다. 6월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는 코스닥 시장이 간다, 이제 갈 거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는데요. 제대로 가기는커녕 제자리 걸음도 아니고 그냥 하염없이 빠졌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의 첫 번째 날이 되면 코스닥 시장이 생겨난 지 30주년이 되는 건데요. 이제 30살 먹은 코스닥 시장, 어른다운 면모를 좀 보여줘야 될 텐데요. 계속 키가 작아져서 그게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시장 이야기 이모저모를 또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0.2%의 조정,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8% 넘는 폭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한 코스닥 시장이었고요. 그 안에 시총 상단의 종목들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오르는 시장이 연출되었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좀 편안했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그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있어서요. 오후에 이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굵직한 키워드는 세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반도체 하나고요. 다음이 AI 피지컬 AI고 그 하나가 나머지가 그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전해졌었던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을 호남권 그리고 충청권 중심으로 세우고 또 피지컬 AI 산업벨트를 영남권으로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보관이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서남권에는 800조 원대를 부어서 충청권에는 81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산업을 좀 집중시키겠다, 팹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등등의 내용들이 나왔고요. 피지컬 AI는 28년을 목표로 해서 진짜로 우리만의 기술로 함축이 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 전 세계로 봤을 때 우리는 아직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30년도까지 아체 지역의 상당 부분을 그래도 우리 한반도 안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우리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긴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할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에 당장 내일 하루짜리 테마는 분명 아닐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식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좀 생각이란 걸 좀 잘 해봐야겠습니다. 자,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코스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92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아직 종합주가 지수, 그 코스닥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아직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을 걸었다라는 데 의미를 줄 수 있겠죠. 8% 넘는 상승, 조금 더 긴 시각으로 한번 볼까요? 코스닥 지수 이랬습니다. 1229까지 그래도 5월 어떤 때는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내 그냥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코스피 시장만큼 그 레벨을 높여줄 수 있을까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오늘 들리는 목소리로는 된다라는 목소리가 또 많기는 했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보죠. 코스피는 3.6가 쉬어가는 가운데 지수는 쉬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8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부를 켜주면서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쉬어갔지만 안에 온기는 좀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였다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자, 코스닥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요?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날에서도 밀리는 종목은 그간 지수가 눌렸을 때 좀 많이 간 종목, IPS, 원익 IPS 등등을 비롯한 몇몇 종목들은 쉬었고요. 2차 전지 가고요. 바이오 가고요. 로봇도 갔습니다. 바이오를 하나씩 볼 텐데요. 알테오젠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이 기대됩니다.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이거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코스닥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알테오젠 오늘 시장에 선두에 서서 달려갔고요.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도 봅니다. 14%, 20% 상승이었는데요. 리가캠은 국민성장펀드로부터 5천억 원 유치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또 ABL 바이오는 임상 3상에 진입했다라는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어떤 기대감 속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약바이오 그 외의 종목들도 대장들이 가니까 일제히 이렇게 강한 모습 확인이 됐고요. 2차 전지 섹터도 봐야죠. 그간 있었던 전고체 이제 기대 걸고 ESS 기대감 있고 전기차 캐즘 이제 바닥 딛고
이제 일어나야 되고 등등등등 너무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정말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2차 전지 이제는 갈 수 있다라는 것일까요? 에코프로가 23% 넘는 상승, 에코프로 BM이 15% 상승, 애프터마켓에서는 더 큰 상승을 시연해내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흐름 괜찮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대장이죠. 2차 전지 LG엔솔과 삼성 SDI도 흐름이 역시나 가겠다라는 거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피지컬 AI 관련한 종목들도요. 앞서 이제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의 3가지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고요. 또 아틀라스 쪽에서 들려온 관련한 이야기도 시장의 매기로 훈풍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매기가 집중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나 리스트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보면 또 아쉬우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장중 대비해서는 많이 돌려놨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대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 삼성전자 32만 원대에서 장을 마칩니다. 애프터마켓 조금 전 마무리를 지었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 점검합니다. 네, 에코프로 거의 상 부근에서 마무리를 짓죠. 하락률 상위 종목 점검하겠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챙겨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떨어진 종목보다는 상승한 종목 수가 워낙 많았었던 시장이기에 시장 분석을 또 어떻게 듣게 될까 궁금합니다. 오늘 이 두 분과요. 박대준 위원, 이재상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1일 개장 30주년 기념 행사도 있겠고 승강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나오게 되겠죠. 박태준 위원님, 네. 코스닥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 기대를 해봐도 된다? 이거 너무 빨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코스닥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의 강세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스닥이 오른다라는 어떤 기대감, 저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말 인디안 기우제처럼 오늘은 좀 속이 후련한 그런 어떤 기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연속적으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을지, 물론 내일까지 상승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코스닥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지만 앞으로 이 코스피에 가려져 있던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를 반전한다라고 또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확인해 봐야 될 몇 가지 또 어떤 대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워낙 못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까지 코스닥이 하루에 올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물론 이제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도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S7이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장을 이끌어 나가고 나름대로 상승을 보여줬을 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세를 지난주까지 좀 보여줬던 상황에서 오늘은 또 한풀이 장세, 한풀이 시세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엇갈린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아무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속단할 때가 아니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대금이 우리가 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친다. 오늘 큰 폭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코스닥, 지난달, 지지난달도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았을 때도 그때 거래량에 비한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14조, 15조 를 기록했던 상황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게 10조 원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인 신호탄이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거래 규모가 좀 아직은 미약하다라는 점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제 7월 1일부터 3일 동안 코스닥에 대한 기대 행사, 특히나 이제 3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3일 동안 코스닥 커넥트 2026에 대한 행사를 또 기대를 좀 해봅니다. 여기에서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부터 해서 또 각 기업들의 IR을 그리고 각종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 밸류업 강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스닥이 이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또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오늘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일부 종목에만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라는 것이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 코스닥 회복의 어떤 본격적인 신호탄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급락보다는
깔끔한 조정, 박스권의 흐름 속에서 코스닥의 어떠한 본격적인 추세 반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아직은 1000포인트 선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또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여전히 변동성이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외국인 투자자, 특히 기관 투자들이 오늘 상당히 좀 고무적인 매수를 좀 보여줬는데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거래량 거래 규모가 좀 작다.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1000포인트에 안착을 하느냐 여부와 또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떤 증가세 우리가 좀 꼼꼼히 좀 지켜보면서 코스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은 조금 좀 이르다. 우리가 코스닥으로 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나 크게 밀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뭐 진득히 막 화가 나면서도 그리고 이거 버티고 있었던 그런 코스닥 시장 내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목들 어떻게 좀 잘 다져서 올라가는지 여부 중간중간 저희 체크를 해 나가면서 다시 포트의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계속 전략을 챙겨봅니다. 이재상 위원님의 시각도 보죠. 오늘 이제 정부의 발표 내용을 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그 중심은 이제 반도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서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이야기가 또 뭐 오늘도 나왔고요. 이제 구체적인 뭐 숫자가 그래도 조금은 좀 나왔던 오늘이었는데 삼전릭스보다도 이제 반도체 요 장비단을 또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이 오늘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관점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이런 쪽도 좀 활발하게 계속 요즘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미국 시장도 보면 뭐 램 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시세가 세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시세고 그리고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생산 시설을 확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부각되는 게 바로 이제 장비 쪽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생산 시설을 증설을 하기 위해서 뭐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우리가 국가로 거듭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한 단계 이렇게 레벨업이 되면서 주가들도 전반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반도체 장비들이 지금 이 메가 프로젝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좀 올라갔던 그런 상태다 보니까 오늘은 오히려 조금 조용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비 쪽에 이제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았던 몇 가지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원익 아이패스가 이제 전공정 직착 장비인데요. 이 지금 최근에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 박스권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2주 동안의 박스권인데 그래도 시장이 약했을 때도 움직였었고 그리고 더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바로 박스권 전략에 필요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테스입니다. 테스도 오늘 신고점을 돌파했는데 거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죠. 원익 아이패스처럼 똑같이 2주 동안 어느 정도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데 이 박스권이 돌파됐을 때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과정을 갈 것이다. 이쪽은 이제 반도체 소자 생산에 필요한 그런 전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오늘 이제 좀 더 강했던 종목이 KC텍입니다. 똑같이 이 세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2주 동안에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박스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 박스를 돌파했을 때 세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물론 이 세 종목 외에도 뭐 유젠테크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들이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속도감은 떨어지지만 오히려 이런 구간이 에너지를 모아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반도체 장비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으면서 안 움직일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게 더 오히려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끊이질 않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도록 할 거고요. 조금 더요, 조금 더 우리가 집중도를 높여야 할 이슈를 점검합니다. 클래스니 인사이트고요. 두 위원님의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가져갑니다. 첫 번째, 박태준 위원님의 인사이트부터요. 걱정하지 마, 실적이 말해줄 거야. 이렇게 힌트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제 돌아보니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위원님, 어떤 쪽에서 괜찮은 숫자가 나와줄까요? 주인공은 누굽니까? 일단 뭐 실적하게 되면 반도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반도체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또 전력기기라든가 실적 뭐 금융주라든가 좋은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수출입 동향 뭐 매월 발표가 되고 있는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면 이 K-뷰티 화장품 관련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군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K-뷰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달이죠. 5월 달에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되면 화장품 수출액이 11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년 동월 대비 24%나 증가를 했고요. 역대 5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전달인 4월은요. 더 높죠. 13억 5,400만 달러 수출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6월 달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는 그런 수출 비중. 이렇게 본다면은 K-뷰티에 대한 다시 한번 도약이 좀 필요한 시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동안의 시장이 이 반도체 관련 투톱 종목군들의 어떤 강세 또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올라가야 될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도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한 섹터가 바로 이 화장품 관련주가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7월 이제 삼성전자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부터 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이 되면서 이 화장품 관련 K-뷰티에 대한 어떤 주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미국에서 올리브영의 인기도 대단하다라고 하죠.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이런 유럽 지역으로도 이 K-뷰티의 위상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이제는 더 나아가 중동 지역까지의 어떤 확장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스킨 부스터 관련된 종목, 대표적인 세 종목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이오 종목이면서 또 스킨 부스터 LNC 바이오를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뭐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만은 지지받을 자리에서 7만 원 선의 지지를 받고 이제 어느덧 1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차분한 흐름이죠. 리트에 대한 어떤 인기도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일단 전고점 이제 신고가 영역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LNC 바이오 신고가 돌파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 이제 APR이죠. APR 메디큐브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종목 역사적 신고가 종목입니다. 최근에 지지를 좀 잘 받았고 이제 거래량 증가와 함께 다시 한번 위쪽으로 상향 반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의 대장주였죠. 파마 리서치 역시도 신고가 돌파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격 및 기간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증가와 함께 다시 한번 35만 원 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보면서 실적 발표까지 한번 같이 추가적인 주가 재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K-뷰티 우리가 최근에 또 이제 눈여겨봤었던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실적이 좀 잘 나올 만한 종목들 압축해서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이재상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역시 힌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돌아봐. 바이오. 인가요? 네, 돌아보자 바이오. 뭐예요? 돌아보자 바이오. 예. 최근에도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제 언급을 주시면서 이제 눈여겨볼 때 충분히 됐다라는 말씀을 이제 주셨었는데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자면 어떤 쪽으로 갈까요? 지난주 수요일 날 주제가 돌아올까 바이오였어요. 그죠? 네, 이제 그렇게 말씀. 왔습니까? 네, 그래서 좀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네. 돌아올까 바이오를 드린 이유가 이제 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수급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뭔가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다만 오늘 이 물량들을 좀 봤을 때 약간 리바운딩 성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전반적으로 이 코스닥이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도 전부 다 올라왔는데 그런 면에 봐서는 약간의 그 어떤 한쪽의 쏠림 현상,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면 바이오 쪽에
거대 물량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연속적인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이 코스닥의 낙폭가대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좀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최근에 보면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었고 낙폭이 과대해서 오늘 올라온 종목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쪽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 중에 조정박하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게 바로 T&D 파마텍인데요. 이 메시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에 대한 내용들, 임상 2상을 통해서 섬유화 개선의 효과를 봤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수급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연기금이 11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11거래일이면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부근부터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 그래서 아마 이 연기금 최근 오늘도 뭐 보면 외국인들이 200억의 기관이 124억이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쪽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중앙 공개 방송 때도 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20%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이 회사도 어느 정도 재료가 나와 있는 상태고 미국의 이뮤노반트라는 그 파트너사의 이 유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이로 인한 이런 임상 그리고 임상을 통해서 신약이 어느 정도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기술 이전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관이 일주일 동안 35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5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연기금의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7월 달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종목들은 아마 선별적으로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기금이 5일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전 고점 부근 5월 27일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다음 종목은 올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올릭스는 우리가 비만 치료제에서 오늘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가장 핫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9거래일째 연속해서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로레알과 R&D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RNA 간섭 물질에 대한 그런 어떤 기술적인 협력인데 그 내용으로서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6월 달에 어느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물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가능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코스닥 시장 자체가 약하다 보니 거리가 있는 종목들도 가지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바이오가 가야 코스닥 시장이 가고 그 안에는 탄탄한 종목들이 많다라는데 한 표 던지며 이 세 종목 앞으로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있는 인사이트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두 위원님의 관심 종목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박대준 위원님의 관심 종목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이 종목에 대한 또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SK 하이닉스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주구장창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갈 거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여전히 더 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두면 되는 것인지 위원님 챙겨주십시오.
네, 뭐 여전히 상단이 열려 있다라는 데서는 계속 의견을 같이 하도록 하겠는데 이제 다만 속도죠. 너무 지금 급하게 좀 올랐다라는 그런 관점인데 제가 이제 4월 달에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때가 이제 100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3배 정도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숨고르기만 잘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상당 부분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그동안에 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조정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분간은 박스권의 흐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여전히 긍정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만큼의 또 장기 메가 프로젝트를 오늘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치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은 열려 있다. 300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시켰는데요. 300만 원이 돌파를 하는 그런 시점 속에 다시 한번 목표가 상향 조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첫 번째 종목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으로 VM 볼 텐데요. 그 반도체 전공정 장비 가운데 이제 식각 장비를 만드는 업체죠. 최근 들어서요. 그래도 꾸준히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 안에 50%가 넘는 누적 상승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체크해 주세요. 이 종목도 오늘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가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과는 다소 무관한 어떤 우상향을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동그라미 원 표시를 해드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빠른 시간 내에 또 높은 수익을 달성했는데요. 조정을 좀 잘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아직은 여기가 상투,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 종목은 목표가 10만 원 달성을 했고 12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시켜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11만 5천 원 이상까지 아직 5천 원이 모자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12만 원 목표가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12만 돌파 여부를 보고 추가적인 어떤 목표가 상향을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여전히 홀딩 관점 유지하고요. 추격 매수는 다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어서 이재상 위원님의 종목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바이오 이야기를 하고 왔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 주셨던 종목이 알테오젠인데 이거 한 번 더 체크 들어갈게요. 코스닥 시장의 1등주로서의 면모를 이제 다시금 보여줄 때가 된 것일까요? 위원님 한 번 더 챙겨주세요. 네, 알테오젠이 중요한 거는 이제 알테오젠이 올라오면은 바이오가 올라오고 바이오가 올라오면서 코스닥이 같이 올라온다. 이거를 상징적인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결과로 입증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알테오젠이 역대급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할 예정이다 올해. 그렇게 며칠 전에 이제 발표가 나면서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고 이 하이브로자임에 대한 기술은 이미 특허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그런 악재에 대한 리스크들은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호재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봉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거의 수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때 악재를 다 해소했고 지금 코스닥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목표가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눈여겨보겠습니다. 목표가 49만 원으로 계속해서 저희 유지시킵니다. 자, 한 종목 더 갈까요? K뱅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 또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네, K뱅크는 제가 수급 하나 보고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지금 기관이 32거래를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지금 진화 중에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물량이 많다 보니까 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종목은 이제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이런 중소형 종목들이 올라오려면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된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크가 잡힌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연기금의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8,900원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8,900원까지 여러분들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도도 괜찮다. 홀딩 목표가는 그대로입니다. 계속 눈여겨봐 주십시오. 새로운 종목을 하나씩 추가할게요.
박태준 위원께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화장품 OEM, ODM 업체 대표적인 한국 콜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이오 자회사 HK 이노엔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K-뷰티의 수출 규모 사상 최고치 행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현재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계절적 성수기로 들어온 선케어 제품, 일단 판매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나타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K-뷰티의 중장기 성장성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 차트상으로도 제가 좀 기다렸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급하게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돌파 가치성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고점 10만 원 돌파가 일단 이어지면서 1차 목표가는 13만 원까지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 8만 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실적 이야기를 하고 온 화장품 섹터 K-뷰티 안에서 또 우리는 포트에 하나를 담아봅니다. 한국 콜마를 점검했고요. 한번 가격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재상 위원께서는 바이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위원님은요? 네,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오늘 뭐 이슈가 됐었지만 국민선정펀드 5천억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단순하게 재무적인 투자를 넘어서서 국가가 어느 정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산업은행과 지금 오리온의 3자 배정을 또 3,300억의 유증을 받았는데 이 오리온이 원래 최대 주주면서 지배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ADC 플랫폼 기반의 기술 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상에서 61선 이탈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 그리고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했을 때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네. 이 종목 또한 또 이재상 위원님의 포트 안에 넣어두겠습니다. 예상 상승률 35% 내다봅니다. 잠시 뒤 무료 방송 이어지고요. 오늘 박태준 위원께서 함께 하십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하실 거예요?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궁금한 게 이제는 반도체를 팔고 바이오를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좀 팔고 이익 실현을 좀 하고 코스닥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 명쾌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또 관련된 종목 어떠한 종목을 사야지 우리가 그동안에 좀 힘들었던 그런 어떤 손실 계좌를 좀 복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잠시 후 시작하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한 질문에 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박태준 위원, 이재상 위원 두 분과 함께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이어가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넘어왔습니다. 이분과 함께하면서 또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좋은 정보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시작인가 봅니다. 우리 그동안 코스닥 시장 얘기하면서 참 안타까워 생각 많이 했잖아요. 네. 갈 때 됐는데 참 이게 뭐 시장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 이제는 바라봐야 되는데 역시 아무도 안 볼 때 봤던 것이 또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위원님의 시각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제가 참 오래간만에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이 보람입니다. 소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부터 많이 스토리텔링이 그러니까 전개되는 네. 그런 섹터보다는 오를 쪽만 누르시자. 그게 바로 코스닥이고 오를 섹터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된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머니랑 방송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핵심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약바이오 보자. 이제 오늘 또 제약바이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굶주림에 채우려면 아직도 멀었죠. 맞아요. 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토요마을에서 막 아픈 배를 이제 뭐 죽으로 이제 조금 채우는 네.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의미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져요. 앞으로 시장이, 저는 이제 그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출연해서 좋다. 5월달, 6월달까지는 소위 말해서 초심자의 행운이 통했지만 7월달은 3월달에 대조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때는 이건 이제 7월달부터는 진짜 주도 면밀한 매매만이 우리 계좌를 아픈 계좌를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뭐 강의란 표현이 뭐하고 그냥 스토리는요.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야말로 돌파구 제2탄이 될 겁니다. 그때 뭐 시간상 좀 제가 뭐 번개 콩고 먹듯이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조금 심도 있게 특히 후반부는 지금 아픈 계좌를 가져오신 개인주가 얼마나 유용한 매매 전략인지 오늘 여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좋은 정보 선장에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워딩 자체마다 승질 날 거예요. 맞죠? 왜?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수사라고 쳐요. 그냥 언의 유의 수사라고 치는데 많이 아픈 계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복구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강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돌파구입니다. 그래프 괜찮아요? 소연님? 와. 뭐 빌딩 스프레 이렇게 정말 역동적인 흐름이, 네. 괜찮죠? 이것은 우리 그 제작진님이 잘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계좌 살려줄 돌파구다.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겠죠. 이것은 막연히 여러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수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그렇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좌 수익을 낼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돼요.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중개 대박주를 한번 갖자. 그 다음에 잡자. 그 다음에는 우리 지금 아픈 계좌에 가장 절실한 것은 두 번째일 겁니다. 5원에 20% 목표 수익 두 종목 정도 가지고 복리의 마법으로 먹고 또 먹는 거예요. 이걸 해내는 게 뭘까요? 바로 몇개 확미끼입니다. 자, 이제 그냥 소위 말해서 대박주 탄생은 그러니까 대박주를 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패러다임 시프트에 부합해야 돼요. 이건 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호적 시장 지배력, 펀더멘털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가장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황 전략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몰라야 돼요. 자, 제가 토요일 날 어떤 말씀 드렸냐면 요즘 계속 반도체 스토리텔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인정하자. 왜? 반도체가 메인 섹터니까. 근데 진정한 반도체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할 때는 5만 원이 깨졌을 때가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37만 원 찍고 뭐 목표가 50만 원 나오고 그러니까 이미 자 5만 원에서 37만 원, 57, 35, 7배 이상 오른 종목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도 계속 스토리텔링 한다? 물론 반도체 끝난 거 아니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오늘 뭐죠? 아픈 계좌를 살려줄 돌파구예요. 똑같이 내가 한정된 자금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거냐.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게 그거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그때처럼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숨은 종목에서 대박주가 탄생하는 법이다. 이것은 콜라보를 이루어야 돼요. 그냥 많이 올랐을 때 하는 것보다도 오를 종목을 노리셔야 되고 그게 시장 대비 저점에 잡으면은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거죠. 이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오늘 제가 이 종목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건 왜냐하면 의미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가 바이오테크즈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급등이 나왔잖아요. 작년 9월 3일 날 그때 기억하십니까? 이게 제가 유력하고 외쳤다고 그래서 그때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다는 건 제가 어폐고 대부분 시장에서 모르셨잖아요. 그 모르는 종목이 불과
4개월 만에 500%가 넘게 올랐어요. 이것은 방송마다 제가 다 여러분께 선보였던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로켓 헬스케어예요. 이것도 역시 그냥 단기간에 500% 넘게 올랐어요. 이럴 때, 여러분, 로켓 헬스케어, 이거 뭐, 무저항공 테마야? 그러셨죠? 아니에요. 오가노에서 국내 탑픽이고, 열심히 공부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데, 시장 그때 외면하죠. 이게 바로 대박주 탄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서 좀 의미있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아침 선물보따리에서 5만 원 깨졌을 때 아마 유일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이 아니라 때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 전선주도 마찬가지죠. 예, 가온전선, 대한전선 그런 것들도 많이 올랐을 때 방송마다 회자되고 전선주, 아이고, AI 데이터 센터에 이건 뭐 전력 인프라 필수적입니다. 어느 때요? 올랐을 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럴 때 뉴스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게 바로 남들이 안 볼 때 이미 황금 맥점 전략은 내용을 대고 저점에 잡아준다는 그런 사실. 그 다음에 사막 컨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건 제가 의미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잘 아실 거예요. MLCC에서 삼성전기하고 사막컨덴서하고 서로 쌍방마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랐을 때 매수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정대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 보통 이때는 상한가면 야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막컨덴서 말이야. 삼성전기하고 같이 MLCC야. 이때 개인 투자들 이게 바로 포모예요. 이때 봐요. 여기에서 이만큼 내린 게 얼마 내린 줄 아세요? 30% 빠졌어요. 그러면 이때 1000주로 가지고 있으면 저는 실전 매매자를 말씀드려요. 여기서 조정을 즐기면서 1300주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이게 그 유명한 양양한 패턴.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고 최근 거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양양한 패턴이에요. 황금맥점 전략 넘버 5. 여러분께 제가 이거 뭐 소통 창구에서 여러분께 수익 드릴게요. 불과 며칠 만에 76%나 올랐어요. 이게 바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아서 소위 말해서 뭐 대박주라는 표현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차피 한 7일 동안 76% 올랐으면 그 대박 아닌가요? 뭐 여러분께서는 보통 대박주 하면 급등 차트 뛰어넘으면 그런데 많이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이닉스도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잖아요. 다 이것도 삼성전자와 비슷해요. 그때 뭐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도체는 아니다. 내렸을 때는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우스갯소리로 소통창구 어떤 소리냐면은 자, 오늘 이제 잠깐 나와 보십시오. 밤방송에서 온통 증권 방송마다 바이오 외쳐될 겁니다. 오른 다음에. 그것을 저점에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졌을 때 스토리텔링, 반도체, 업황으로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저점 기회입니다. 왜 그것을 안 하고 늘 올랐을 때 얘기하냐는 얘기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양 패턴에서 이렇게 올랐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저점이 답이다. 이건 어떤 거죠? 여러분, 제가 맞다는 거 아니고 지금 돌파구를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계좌를 빨리 해 나갈 거. 오늘의 핵심은 이거 뭐 오른 거 과거형 가지고 얘기하면 별로 영향가 없어요. 자,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증권 방송마다 몇백 프로 올랐다고 늘 전문가들 나와서 여러분께 소구를 하죠. 정말 그 수익을 제대로 누리신 분들 몇 분이나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쇼윈도 마케팅이에요. 찐으로 그 수익 나시면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주식은 저는 그렇게 봐요. 누구나 다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게 찐 수익이다. 오늘 제가 아까 웃으면서 이제 매매 왜 이렇게 여러분께 나설 수 있는 건지, 앞에 설 수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아까 그게 이제 중기 대박주를 잡는 거고, 하나는 내가 아픈 계좌를 남들보다 더 월등히 수익을 비법으로 설명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송익현님, 뭐가 있을까요? 미래형을 보라는 거예요. 미래형은 먼 미래가 아니고 내가 지금 계좌가 많이 아프고 배가 고파. 네. 빨리빨리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죽 먹어서 되겠어요. 빨리빨리 그렇게 고기를 먹어서 에너제틱하게 에너지를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게 마법의 황미끼예요. 이게 뭐냐면은 마법의 황미끼는 쉽게 얘기할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수사로 생각하시고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맥점, 저점 맥점을 포착해요.
저점이에요.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저점을 잡아도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 내 승부가 나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뉴스, 소문에 앞서 매수 신호를 알려줘요. 근데 이때는요, 뉴스 안 나오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다 스피킹, 걸르거나 이것을 다 외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 당일에서 5일 내에 5내 20% 상승인 흐름이 일어나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반도체가 통했어요. 이게 바로 초심자의 행운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초심자의 행운은 오래 가지 못해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공부하시자는 거예요. 급등한 종목들 추격해서 크게 먹을 거 없고 철저히 저점 포착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그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아픈 계좌를 빨리 만회가는 거. 이게 바로 단기 수익 극대가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복리의 마법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자, 시황 전략하고 이거 황금빛집 전략 나오면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에서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의 공방 코너가 있어요. 공격과 방어라는 약어로 쓰는 건데요. 성공 투자 말입니다. 출발 성공 투자. 거기에서 저는 딱 두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뭐냐? 첫째는 SK 이터닉스였습니다. 자, 이 매매 전략을 보세요. 자,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고 음선 5개예요. 이때부터 입에 확 믿기는 포착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유명한 양념 패턴이에요. 음선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어디에서 공략하시나요? 양선에서 공략하시잖아요. 양선에서 공략 상따면 이때부터 또 10% 이상 빠지는 자리예요. 이것도 VI 걸리면서 시가 대비 20% 올랐어요. 하루에 20%면 작은가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은 어느 유희 급등한 차트, 이게 내 계좌에 찍히는 실수익인데도 이것은 우습게 봐요. 급등한 차트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제 경험상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이 업계에서 돈을 잃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약업종을 계속 보라 코스닥을 보시자. 이것도 뭐냐면 황미끼 넘버 3예요. 자, 이게 윌슨 밑거리 패턴이거든요. 오늘 11% 올랐어요. 자, 이제 오를 때 바이오 오른다. 이것을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저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이게 바로 찐 수익을 내는 비법이다. 이제 좀 뭔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좋은 거.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SK 이터닉스예요. 다 우량한 종목이죠. 두 번째가 뭐였느냐? 오늘 아침에 들고 나온 종목이 제가 D&D 파마텍이에요. 우리는 프리마켓부터 공략해서 여기에서 이거 충분히 매수가 이게 갭 상승 안 했거든요. 이게 바로 VI 걸리면서 거의 준 상한가 왔어요. 프리마켓부터만 25%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찐 상한가 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침 방송에 들고 나갔죠. 철저히 저점이었죠. 이제 장중 D&D 파마텍이 오르니까 D&D 파마텍 오늘의 특징주 바이오 어쩌고 나오죠. 누가 찐 수익을 낼 건가? 저는 항상 거기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또 상한가의 맛을 봤습니다. 바로 리센스 메디칼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장중 상한가까지 뽑았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께 가장 요긴한 바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계좌를 살릴 돌파구는 많이 오른 종목보다 오른 종목을 누르셔야 되고 그것을 잡아주는 게 상승하기 전에 황미끼가 잡아준다. 오로지 수익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새 출발하십시다.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종목들 많이 백화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존 보유 종목 싹 정리하시고 새 출발하시자. 이게 뭐냐면은 바로 복리의 마법 활용은 좀 전에 보실 종목 핵심 포인트가 VI 2개 상한가 하나 했죠. 딱 우리 세 종목밖에 공략 안 했거든요. 말로 홈런 종목까지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제가 제안 드리고 싶고요. 희망의 돌파구 하반기를 빛낼 황제주는 제가 잠시 후 무방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종목은 어떤 걸로 갈까요? 예, 마키 나락수를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제가 소개했는데 한 12% 올랐는데 네. 다시 한번 맥점에 와서 했고요. 시간상 가격 전략만 말씀드리면 목표가 1차 22,000원, 2차 24,000원, 손절가 13,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바로 좋은정보위원님의 무료 방송이 이어지니까 많이 시청해 주세요. 저희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